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몰입이란 의식 속에 단 하나의 문제와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합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중이 이러한 상태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경험하는 것이라면 몰입은 그 고도의 집중 상태가 며칠,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지속되는 경이로운 정신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낯설지 모르는 이 개념은 사실 오래전부터 증명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선불교에서 가나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여름 석 달 내내 하한거에 들거나 겨울 석 달 동안 동한거에 들어가 단 하나의 화두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하나의 생각에 매달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이 몰입의 힘을 빌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난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고통이 따릅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의 생각에 매달리려 해도 온갖 잡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물리치고 또다시 화두를 붙잡는 힘겨운 싸움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고된 오르막을 지나 정상에 도달하면, 즉 몰입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놀랍게도 그 힘겨웠던 생각의 과정 자체가 더 없는 즐거움으로 변모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게 되고 오직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 대상만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마치 히말라야 정상에서 우주와 하나 되는 황홀경을 맛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 점심이나 먹자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경이로운 체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그 어떤 약속이나 유혹도 뒤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굳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몰입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 역시 이 상태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경지를 맛본 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경험,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몰입은 이 절정 경험이 찰나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지속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들을 이루었고 동시에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몰입 상태에서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까? 왜 기적과도 같은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걸까? 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정립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몰입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주목한 개념이 바로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공부나 일은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엔트로피란 간단히 말해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차 무질서해지고 흩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지러워지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놀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 즉 내리막길로 가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야만 합니다. 흩어지려는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이며 힘겨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 것,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 이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전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작가 존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르막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오르막인데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 속에 삶의 모든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겨운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터득한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엔트로피 법칙은 어느 한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카르노, 클라우지우스, 켈빈, 깁스, 그리고 볼츠만과 같은 여러 시대의 천재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듯 함께 정립한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엔트로피 법칙을 모든 과학의 제1법칙이라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 어려운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루트비 볼츠만이라는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엔트로피는 곧 확률이다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세상이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주사위를 상자에 넣고 흔들었을 때 모든 주사위의 눈이 6분으로 맞춰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뒤섞이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죠.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볼츠만이 설명한 엔트로피입니다. 하지만 볼츠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존재를 가정하여 자신의 이론을 펼쳤지만 당시 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재가 증명되지도 않은 가상의 입자로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연구라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을 견디지 못한 볼츠만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가 죽고 불과 3년 후 아인슈타인이 원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해냈고 이후 실험을 통해 원자의 존재가 명확히 밝혀지면서 볼츠만의 이론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그의 위대함을 깨달은 후대 사람들은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의 묘비에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엔트로피 공식 SK-log W를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우주적인 법칙을 이용해 어떻게 우리는 삶의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를 수 있을까요?
힌트는 바로 등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힘든 오르막을 오르는 걸까요?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뇌의 편도체라는 영역은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는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하죠. 이 기억들이 쌓여 우리는 특정 대상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등산을 갔다가 정상의 80% 지점에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뇌에는 등산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기억이 저장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산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들의 도움으로 억지로라도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정상에 서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엄청난 희열과 성취감, 그때 분비되는 다량의 도파민은 산을 오르며 겪었던 모든 고통의 기억을 압도하고 덮어버립니다. 당신의 뇌에는 등산 엄청난 쾌감이라는 강렬하고 긍정적인 기억이 새로 저장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기꺼이 다시 산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르막길을 즐기는 방법은 그 과정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정상에서의 쾌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없다면 우리의 뇌는 결코 다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공부에도, 일에도, 우리 삶의 모든 도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화장실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문제만 생각하는 과정은 분명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문제가 풀렸을 때 느끼는 짜릿한 희열,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바로 정상에서의 보상입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현상 그 자체가 바로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기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무질서에 저항하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르는 비결은 반드시 정상에서의 쾌감, 즉 성취의 보상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달콤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오르막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몰입이란 의식 속에 단 하나의 문제와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합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중이 이러한 상태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경험하는 것이라면 몰입은 그 고도의 집중 상태가 며칠,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지속되는 경이로운 정신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낯설지 모르는 이 개념은 사실 오래전부터 증명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선불교에서 가나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여름 석 달 내내 하한거에 들거나 겨울 석 달 동안 동한거에 들어가 단 하나의 화두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하나의 생각에 매달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이 몰입의 힘을 빌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난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고통이 따릅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의 생각에 매달리려 해도 온갖 잡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물리치고 또다시 화두를 붙잡는 힘겨운 싸움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고된 오르막을 지나 정상에 도달하면, 즉 몰입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놀랍게도 그 힘겨웠던 생각의 과정 자체가 더 없는 즐거움으로 변모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게 되고 오직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 대상만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마치 히말라야 정상에서 우주와 하나 되는 황홀경을 맛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 점심이나 먹자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경이로운 체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그 어떤 약속이나 유혹도 뒤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굳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몰입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 역시 이 상태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경지를 맛본 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경험,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몰입은 이 절정 경험이 찰나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지속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들을 이루었고 동시에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몰입 상태에서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까? 왜 기적과도 같은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걸까? 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정립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몰입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주목한 개념이 바로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공부나 일은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엔트로피란 간단히 말해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차 무질서해지고 흩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지러워지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놀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 즉 내리막길로 가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야만 합니다. 흩어지려는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이며 힘겨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 것,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 이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전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작가 존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르막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오르막인데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 속에 삶의 모든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겨운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터득한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엔트로피 법칙은 어느 한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카르노, 클라우지우스, 켈빈, 깁스, 그리고 볼츠만과 같은 여러 시대의 천재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듯 함께 정립한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엔트로피 법칙을 모든 과학의 제1법칙이라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 어려운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루트비 볼츠만이라는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엔트로피는 곧 확률이다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세상이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주사위를 상자에 넣고 흔들었을 때 모든 주사위의 눈이 6분으로 맞춰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뒤섞이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죠.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볼츠만이 설명한 엔트로피입니다. 하지만 볼츠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존재를 가정하여 자신의 이론을 펼쳤지만 당시 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재가 증명되지도 않은 가상의 입자로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연구라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을 견디지 못한 볼츠만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가 죽고 불과 3년 후 아인슈타인이 원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해냈고 이후 실험을 통해 원자의 존재가 명확히 밝혀지면서 볼츠만의 이론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그의 위대함을 깨달은 후대 사람들은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의 묘비에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엔트로피 공식 SK-log W를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우주적인 법칙을 이용해 어떻게 우리는 삶의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를 수 있을까요? 힌트는 바로 등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든 오르막을 오르는 걸까요?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뇌의 편도체라는 영역은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는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하죠. 이 기억들이 쌓여 우리는 특정 대상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등산을 갔다가 정상의 80% 지점에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뇌에는 등산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기억이 저장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산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들의 도움으로 억지로라도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정상에 서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엄청난 희열과 성취감, 그때 분비되는 다량의 도파민은 산을 오르며 겪었던 모든 고통의 기억을 압도하고 덮어버립니다. 당신의 뇌에는 등산 엄청난 쾌감이라는 강렬하고 긍정적인 기억이 새로 저장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기꺼이 다시 산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르막길을 즐기는 방법은 그 과정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정상에서의 쾌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없다면 우리의 뇌는 결코 다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공부에도, 일에도, 우리 삶의 모든 도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화장실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문제만 생각하는 과정은 분명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문제가 풀렸을 때 느끼는 짜릿한 희열,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바로 정상에서의 보상입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현상 그 자체가 바로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기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무질서에 저항하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르는 비결은 반드시 정상에서의 쾌감, 즉 성취의 보상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달콤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오르막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몰입이란 의식 속에 단 하나의 문제와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합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중이 이러한 상태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경험하는 것이라면 몰입은 그 고도의 집중 상태가 며칠,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지속되는 경이로운 정신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낯설지 모르는 이 개념은 사실 오래전부터 증명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선불교에서 가나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여름 석 달 내내 하한거에 들거나 겨울 석 달 동안 동한거에 들어가 단 하나의 화두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하나의 생각에 매달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이 몰입의 힘을 빌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난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고통이 따릅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의 생각에 매달리려 해도 온갖 잡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물리치고 또다시 화두를 붙잡는 힘겨운 싸움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고된 오르막을 지나 정상에 도달하면, 즉 몰입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놀랍게도 그 힘겨웠던 생각의 과정 자체가 더 없는 즐거움으로 변모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게 되고 오직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 대상만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마치 히말라야 정상에서 우주와 하나 되는 황홀경을 맛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 점심이나 먹자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경이로운 체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그 어떤 약속이나 유혹도 뒤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굳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몰입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 역시 이 상태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경지를 맛본 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경험,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몰입은 이 절정 경험이 찰나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지속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들을 이루었고 동시에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몰입 상태에서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까? 왜 기적과도 같은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걸까? 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정립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몰입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주목한 개념이 바로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공부나 일은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엔트로피란 간단히 말해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차 무질서해지고 흩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지러워지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놀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 즉 내리막길로 가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야만 합니다. 흩어지려는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이며 힘겨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 것,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 이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전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작가 존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르막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오르막인데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 속에 삶의 모든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겨운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터득한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엔트로피 법칙은 어느 한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카르노, 클라우지우스, 켈빈, 깁스, 그리고 볼츠만과 같은 여러 시대의 천재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듯 함께 정립한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엔트로피 법칙을 모든 과학의 제1법칙이라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 어려운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루트비 볼츠만이라는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엔트로피는 곧 확률이다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세상이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주사위를 상자에 넣고 흔들었을 때 모든 주사위의 눈이 6분으로 맞춰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뒤섞이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죠.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볼츠만이 설명한 엔트로피입니다. 하지만 볼츠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존재를 가정하여 자신의 이론을 펼쳤지만 당시 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재가 증명되지도 않은 가상의 입자로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연구라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을 견디지 못한 볼츠만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가 죽고 불과 3년 후 아인슈타인이 원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해냈고 이후 실험을 통해 원자의 존재가 명확히 밝혀지면서 볼츠만의 이론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그의 위대함을 깨달은 후대 사람들은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의 묘비에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엔트로피 공식 SK-log W를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우주적인 법칙을 이용해 어떻게 우리는 삶의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를 수 있을까요? 힌트는 바로 등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든 오르막을 오르는 걸까요?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뇌의 편도체라는 영역은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는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하죠. 이 기억들이 쌓여 우리는 특정 대상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등산을 갔다가 정상의 80% 지점에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뇌에는 등산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기억이 저장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산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들의 도움으로 억지로라도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정상에 서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엄청난 희열과 성취감, 그때 분비되는 다량의 도파민은 산을 오르며 겪었던 모든 고통의 기억을 압도하고 덮어버립니다. 당신의 뇌에는 등산 엄청난 쾌감이라는 강렬하고 긍정적인 기억이 새로 저장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기꺼이 다시 산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르막길을 즐기는 방법은 그 과정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정상에서의 쾌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없다면 우리의 뇌는 결코 다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공부에도, 일에도, 우리 삶의 모든 도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화장실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문제만 생각하는 과정은 분명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문제가 풀렸을 때 느끼는 짜릿한 희열,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바로 정상에서의 보상입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현상 그 자체가 바로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기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무질서에 저항하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르는 비결은 반드시 정상에서의 쾌감, 즉 성취의 보상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달콤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오르막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몰입이란 의식 속에 단 하나의 문제와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합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중이 이러한 상태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경험하는 것이라면 몰입은 그 고도의 집중 상태가 며칠,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지속되는 경이로운 정신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낯설지 모르는 이 개념은 사실 오래전부터 증명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선불교에서 가나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여름 석 달 내내 하한거에 들거나 겨울 석 달 동안 동한거에 들어가 단 하나의 화두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하나의 생각에 매달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이 몰입의 힘을 빌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난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고통이 따릅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의 생각에 매달리려 해도 온갖 잡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물리치고 또다시 화두를 붙잡는 힘겨운 싸움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고된 오르막을 지나 정상에 도달하면, 즉 몰입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놀랍게도 그 힘겨웠던 생각의 과정 자체가 더 없는 즐거움으로 변모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게 되고 오직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 대상만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마치 히말라야 정상에서 우주와 하나 되는 황홀경을 맛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 점심이나 먹자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경이로운 체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그 어떤 약속이나 유혹도 뒤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굳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몰입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 역시 이 상태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경지를 맛본 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경험,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몰입은 이 절정 경험이 찰나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지속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들을 이루었고 동시에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몰입 상태에서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까? 왜 기적과도 같은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걸까? 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정립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몰입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주목한 개념이 바로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공부나 일은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엔트로피란 간단히 말해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차 무질서해지고 흩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지러워지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놀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 즉 내리막길로 가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야만 합니다. 흩어지려는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이며 힘겨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 것,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 이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전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작가 존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르막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오르막인데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 속에 삶의 모든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겨운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터득한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엔트로피 법칙은 어느 한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카르노, 클라우지우스, 켈빈, 깁스, 그리고 볼츠만과 같은 여러 시대의 천재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듯 함께 정립한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엔트로피 법칙을 모든 과학의 제1법칙이라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이 어려운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루트비 볼츠만이라는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엔트로피는 곧 확률이다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세상이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주사위를 상자에 넣고 흔들었을 때 모든 주사위의 눈이 6분으로 맞춰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뒤섞이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죠.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볼츠만이 설명한 엔트로피입니다. 하지만 볼츠만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존재를 가정하여 자신의 이론을 펼쳤지만 당시 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재가 증명되지도 않은 가상의 입자로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연구라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을 견디지 못한 볼츠만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가 죽고 불과 3년 후 아인슈타인이 원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해냈고 이후 실험을 통해 원자의 존재가 명확히 밝혀지면서 볼츠만의 이론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그의 위대함을 깨달은 후대 사람들은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의 묘비에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엔트로피 공식 SK-로그 W를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우주적인 법칙을 이용해 어떻게 우리는 삶의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를 수 있을까요? 힌트는 바로 등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든 오르막을 오르는 걸까요?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뇌의 편도체라는 영역은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는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하죠. 이 기억들이 쌓여 우리는 특정 대상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등산을 갔다가 정상의 80% 지점에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뇌에는 등산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기억이 저장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산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들의 도움으로 억지로라도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정상에 서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엄청난 희열과 성취감, 그때 분비되는 다량의 도파민은 산을 오르며 겪었던 모든 고통의 기억을 압도하고 덮어버립니다. 당신의 뇌에는 등산 엄청난 쾌감이라는 강렬하고 긍정적인 기억이 새로 저장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기꺼이 다시 산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르막길을 즐기는 방법은 그 과정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정상에서의 쾌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없다면 우리의 뇌는 결코 다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공부에도, 일에도, 우리 삶의 모든 도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화장실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문제만 생각하는 과정은 분명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문제가 풀렸을 때 느끼는 짜릿한 희열,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바로 정상에서의 보상입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현상 그 자체가 바로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기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무질서에 저항하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오르막길을 즐겁게 오르는 비결은 반드시 정상에서의 쾌감, 즉 성취의 보상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달콤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오르막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집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몰입이란 의식 속에 단 하나의 문제와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합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중이 이러한 상태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경험하는 것이라면 몰입은 그 고도의 집중 상태가 며칠,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지속되는 경이로운 정신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낯설지 모르는 이 개념은 사실 오래전부터 증명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선불교에서 가나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여름 석 달 내내 하한거에 들거나 겨울 석 달 동안 동한거에 들어가 단 하나의 화두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하나의 생각에 매달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이 몰입의 힘을 빌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난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고통이 따릅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하나의 생각에 매달리려 해도 온갖 잡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물리치고 또다시 화두를 붙잡는 힘겨운 싸움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고된 오르막을 지나 정상에 도달하면, 즉 몰입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놀랍게도 그 힘겨웠던 생각의 과정 자체가 더 없는 즐거움으로 변모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잃게 되고 오직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 대상만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마치 히말라야 정상에서 우주와 하나 되는 황홀경을 맛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 점심이나 먹자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경이로운 체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그 어떤 약속이나 유혹도 뒤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굳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몰입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 역시 이 상태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경지를 맛본 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경험,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상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몰입은 이 절정 경험이 찰나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지속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학문적 업적들을 이루었고 동시에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몰입 상태에서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까? 왜 기적과도 같은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걸까? 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정립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몰입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주목한 개념이 바로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공부나 일은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엔트로피란 간단히 말해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차 무질서해지고 흩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지러워지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놀고 싶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 즉 내리막길로 가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야만 합니다. 흩어지려는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행위이며 힘겨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 것,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 이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전부 오르막길에